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한국에서 의미 있는 역사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일본군이 위안부 문제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보여주는 전범들의 자백서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한국전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기념비가 오늘 착공됐습니다. 미군 전사자 36,500여 명이 이름이 모두 새겨질 예정입니다. 오늘 캘리포니아주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60만 명이 넘은 것은 캘리포니아주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코스코 등에서 판매된 냉동새우를 리콜 조치했습니다. 지난 2월과 5월 사이 유통된 제품으로 살모넬라 감염 위험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수요일 발생한 레이크 휴지 산불이 11,000에이커가 넘는 지역을 전소시켰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12%의 진화율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늘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감염률은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때마침 중국에서 발견된 의미 있는 역사 자료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는데 일본군이 위안부 문제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전범 9명의 자백서라고 합니다. 첫 소식은 김태훈 기자입니다. 일본 패전 직후 중국에서 체포된 일본군 헌병 아즈마 이치에이가 1954년 6월 직접 쓴 진술서입니다. 관동군 사령부 명령에 따라 중국인 가옥을 약탈해 군 위안소로 만들었고 조선인 여자 30명을 위안부로 강제 영업시켰다고 쓰여 있습니다. 군인이 4천여 명인데 이로부터 강간, 구타, 폭행으로 인해서 성병으로 고생하고 빚까지 가중시켜서 노예처럼 학대했다라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된 일본군 위안소가 당시 중국에만 280곳에 이르는 걸로 추정됩니다. 전범 9명의 자필 진술서엔 여기에 일본군이 직접 관여했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산장성 푸진 헌병 분대에서 일본군 위안소를 감시 감독했고 조선인 위안부 30명을 위험한 전투 지역인 정저우로 파견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군과 관원이 위안부 강제 연행에 직접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법정에 제출된 자료이기 때문에 문서로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위안부 문제가 일본군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전쟁 범죄임을 끊임없이 부정하고 있지만 1950년대에 이미 일본군 전범들 스스로 중대한 범죄 행위임을 자백하고 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서울 청계천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미국에서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데 앞장서온 이용수 할머니도 직접 참석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전현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청계천에서는 정의기억연대가 주최하는 나비문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8차 위안부 기림의 날을 맞아 열린 오늘 공연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용기를 응원하고 또 연대하는 공연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연대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기억한다는 건 많은 걸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를 기억하고 목소리를 내길 멈추지 않는다면 언젠간 이 목소리가 공명해 지금 수요 시위와 평화를 향한 공격을 넘어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오늘 문화제에는 덥고 습한 날씨에도 2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행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과 필리핀, 미국 등 5개국 16개 도시에도 열렸습니다. 네, 정부 기념식은 충남 천안의 망향의 동산에서 열렸습니다. 이곳은 고 김학순과 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묘소가 있는 곳입니다. 공교롭게도 위안부 피해자 운동을 이끌어온 윤미향 의원이 오늘 새벽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문 대통령도 정의한 논란을 의식한 듯 이런 관련 운동에 대한 투명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발언 들어보시죠. 개방성과 투명성을 갖춰 다양한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오늘 행사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도 참석했는데요. 이 할머니는 고 김학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담긴 노래 아리랑을 들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 할머니는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수요 집회를 폐지하고 운동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국내외에 산재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를 정리한 디지털 자료 저장소 아카이브 814도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천에서 SBS 전연남입니다. 네, 오늘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시에서는 한국전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기념비가 착공됐습니다. 한국전 미국 전사자 36,500여 명의 이름이 모두 기념비에 새겨진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김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0년 전 벌어진 동족 상잔의 비극, 한국전쟁. 3년 동안 이어진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들은 무려 36,500여 명이나 됩니다.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낯선 땅에서 용감히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오늘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미군 한국전 참전 용사의 값진 희생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착공됐습니다. 참전 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상징하는 이번 기념비는 5개의 별 모양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별 모양 기념비 하나마다 7,500명씩 모든 전사자들의 이름이 새겨질 예정입니다. 오늘 행사에는 미군 관계자들과 지역 정치인, 그리고 한인사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길 시스네로스 연방하원 등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LA 한인사회의 눈부신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박경재 LA 총영사는 한국 정부를 대표해 한국전에 참전한 미국 장병들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미군 참전용사 전사자들 전체 이름을 새기는 것은 미국 내에서 처음이라서 우리 정부에서도 상당히 보람된 일이라 생각을 해서 예산 지원과 함께 전폭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는 광복절 75주년을 하루 앞두고 착공돼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캘리포니아주의 누적 확진자 수가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60만 명이 넘은 것은 캘리포니아주가 전국에서 처음인데 다행히 전염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집계된 캘리포니아주의 누적 확진자 수는 총 60만 3,300여 명. 전국에서 처음으로 60만 명을 넘겼습니다. 코로나로 목숨을 잃은 캘리포니아 주민도 오늘까지 11,000명을 기록했습니다. 다행히 전염률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0.9였던 전염률이 이번 주에는 0.86으로 떨어진 겁니다.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의 오늘 1일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늘었습니다. LA 카운티는 2,642명, 오렌지 카운티는 783명을 기록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어제 늦게 발표된 데이터가 오늘 추가된 것이라며 증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다음 주 월요일 확산세가 줄어든 카운티들을 강화된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워치리스트에서 제외시킬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도 많아져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들에게도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사면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반려견을 기르고 있는 40대 브랜드니 씨.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 씨의 반려견 성격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반려견이 집안에서 10분 동안 쉬지 않고 뛰어다니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저희 집을 막 달려요. 그냥 집안에를. 한 10분 동안 자기도 답답한지 막 이 방 저 방 계속 달려다니더라고요. 그런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동물보호단체 PDSA는 코로나 등으로 반려견 4마리 가운데 1마리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르고 있는 반려견 성격이 과격해졌다면 코로나 블루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블루 증상이 있는 반려견은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내거나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발과 몸을 과하게 핥거나 씹는 행동도 우울증 증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집안을 물어뜯거나 아니면 집안을 망가뜨리거나 아니면 집안을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 우울증 치료로 함께 산책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증상이 보이게 되면 가까운 집 한 바퀴라도 10분이나 5분 정도 바깥을 걸리시는데 산책이 힘들다면 집에서 놀아주는 시간을 늘리는 것도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장난감을 사줘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수의사들은 반려견이 우울증이 있어도 슬프거나 외로운 표정이 없어 행동 변화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LA 카운티에서 올해 첫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사우스 LA에 거주하는 한 노인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돼 치료를 받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LA 카운티에서 발생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관련 사망자는 모두 3명이었습니다. 보건국은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물 엉덩이나 고인물이 있을 경우 즉시 청소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코스코 등에서 판매된 냉동새우가 살모넬라균 감염 우려로 리콜 조치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코스코와 BJ 홀세일 클럽 등에서 판매된 껍질이 제거된 냉동새우를 지난 수요일 리콜 조치했습니다. 리콜된 냉동새우는 지난 2월부터 5월 사이 유통된 것들입니다. 해당 제품은 커클랜드, 아쿠아스타 리저브, 그리고 프레시마켓 등의 상표로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LA 북부에서 지난 수요일 발생한 레이크유즈 산불이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소방국은 고온 건조한 날씨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사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북부에서 발생한 레이크 휴즈 산불로 11,000에이커가 전소됐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은 이번 산불로 건축물 3채가 전소됐고 12%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관들은 건조하고 100도에 육박하는 폭염 때문에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오후부터 강풍까지 불면서 진화 작업에 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LA에서 동쪽으로 30마일 떨어진 아주사 렌치 산불도 3,000에이커를 전소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진화율은 0%로 불길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길이 주택가 반대편으로 퍼져나가면서 대피령은 해제됐습니다. 소방국은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불면서 산불 진화 작업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렌치 산불로 인근 일부 도로까지 폐쇄됐습니다. 소방국은 LA 지역에서 잇따라 산불이 발생하면서 일대 대기질이 악화돼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오늘 11월 선거에서 LA 다저스의 홈구장 다저스 스테디움이 투표소로 활용됩니다. 다저스 구단과 LA 카운티 선거관리국은 코로나19로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다저스 구장을 대선 투표센터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야구장이 투표소로 사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다저스 구장 주차장은 코로나19 검진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수입 냉동식품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와 비상입니다. 에콰도르 새우에 이어 이번에는 브라질에서 수입된 닭 날개에서도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세계보건기구는 음식을 통한 감염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입니다. 베이징 송욱 특파원입니다. 중국 남부 선전시의 도매시장 철문이 굳게 내려져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수입한 냉동 닭날개의 표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된 데 따른 겁니다. 문제의 닭날개는 브라질 대형 육류업체 오로라사의 제품으로 중국이 수입한 브라질산 냉동육에서 코로나19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肯定不会再去市场上买那些急冻的那些鸡翅了，就最好是买那些鲜活的吧。 에콰도르산 냉동새우도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부 시안의 한 시장에서 팔던 에콰도르산 냉동새우 포장에서 나왔는데 지난 7월 초부터 중국 각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그러나 식품을 통한 전염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There is no evidence that food or the food chain is participating in transmission of this virus. 중국 전문가들은 지난달 다롄의 수산물 가공업체 직원들이 대거 코로나19에 감염된 것과 수입 수산물의 연관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境外的这个海产品的输入，污染的海产品的输入啊，这种可能性呢，这个应该说呢更大。 코로나19 재확산을 막는 데 필사적인 중국은 수입 식품에 대한 검역 강화와 전방위 조사, 일부 수입 금지 조치까지 내리며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회의를 열고 북한의 심각한 홍수 피해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 지원은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그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열린 당 정치국 회의. 수해가 심각하다며 피해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3만 9천여 정보, 약 390제곱킬로미터의 농경지와 1만 6천여 세대의 살림집, 많은 도로와 다리, 철길이 파괴되거나 침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연맹은 22명의 사망자와 4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고 밝혀 인명피해도 상당한 걸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외부 지원은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세계적인 악성 비루스 전파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은 큰 물 피해와 관련한 그 어떤 외부적 지원도 허용하지 말며 한편으로는 그 지원 없이도 극복 가능하다는 측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원보다도 방역에 방점이 있다는. 방역을 위해 외부 지원을 거부하겠다는 건데 모레 한미 군사훈련이 시작되는 등 경색 국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남한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보입니다. 정부는 여전히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정부는 자연재해 등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인도적 협력은 일관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수해 지원으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오는 10월 당창건 기념일까지 수해 복구를 마치라고 지시한 김 위원장은 중요 인사도 단행했습니다. 당 최고정책 결정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리병철과 김덕훈이 새로 진입했습니다. 리병철은 핵 미사일 개발 주역으로 지난 5월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도 임명된 터라 막강 실세로 부상했습니다. 김덕훈은 신임 총리로도 발탁됐는데 전임 김재룡을 16개월 만에 교체한 것은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개발 성과가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평가로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네, 고온건조한 날씨로 남가주 지역에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번져나가면서 불길 잡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산불로 LA 지역의 대기 상태도 더 나빠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산과 공원을 많이 찾는 요즘 더욱 조심해야겠습니다. 안전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빈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